하고 얘는 테이블 그 이제 공지사항에 입력하는 부분을 만들 건데 얘는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SHR 네, N보드? N보드. 네, N보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쵸? 네. 네, 얘는 잘못된 거야. 지금 IDX가 있고, 타이틀 네임이 있고, 듀티 네임이 있고, NTNTS가 있고, CNT가 있고, W 데이트가 있고, 아, 이거 어제 만들었죠? 맞아요. 어제. 그렇군요. 그래서 얘가 지금 컬럼 이름을 제가 오타를 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해볼게요. 셀렉트 컬럼의 이름들 from 테이블 이름. 네.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받을 거는 요 세 가지. 네. 그죠? W 데이트는 get 데이트로 해놓으셨나요? 설정하실 아니요. 때? 그거 어제 저 만들기만 하고 설정하는 창이 안 떴어요. 그러면은 넣을 때 쓰면 되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의사항이 아니라 이제 공지사항 등록이 되겠네요. 공지사항. 그 다음에 뭐. 하고, 처음이 제목이었죠. 제목, 그 다음에 담당자, 그 다음에 내용. 요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내용. 내용은 텍스트라로 써야 되겠다. 그쵸? 네, 인풋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제목, 담당자, 공지 내용.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제목이 타이틀 네임. 네.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 네임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죠? 듀티 네임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N 컨텐츠가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알보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목과 담당자와 공지 내용만 들어가면 되죠. 둘 다 이제 어제 했던 얘기 또 할게요. 예, 여기에 지금 바로 서브빈시라는 함수를 쓰면, 그리고 여기 있는 알보드 db가 되겠죠. 펑션의 폼은 네임과 액션, 메서드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액션은 이 데이터들이 가야 될 목적지 파일이다. 그러면 목적지에 이런 애들이 갈 건데, 여기서 onClick 서브밋이라는 걸 해버리면, 서브밋이라는 함수잖아요. 서브밋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럼 얘는 이 상태가 되면 바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얘로 넘어가 버려요. 서브밋이라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전송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송해 버리면, 만약에 이 알보드 db.asp라는 파일이 있었다면 화면이 나오겠죠.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나올 뿐이지.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브밋을 바로 안 쓰고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이 함수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기념 삼아서 신혜림이라는 함수를 만들까요? shr이라는 함수를 만들까요? 네. 그럼 sh라는 함수를 이건 sh라는 함수를 부른다는 뜻이고, 이 위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전화번호 필요 없으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전화번호 체크하는 거. 자, 함수를 만들 때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도 있고, 뭐 파이썬에도 함수가 있고, C 언어에도 모든 언어에 함수가 있어요.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는 우리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함수를 만드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 함수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이게 기본 함수의 틀이에요. 틀.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서 뭔가를 이 함수를 부를 때 어떤 값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넘겨받은 값을 가지고 뭔가를 처리해 줄 수도 있어. 그건 나중에 또는 삭제할 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력하는 게 총 3개였어요. 기억나시죠? 타이틀 네임, 그죠? 그 다음에 듀티 네임과 마지막으로 엔 콘텐츠. 요거네, 그죠? 똑같지만 뭐 이렇게 지워버리고 오히려 큐보드에서 했던 걸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좀 연습해 보기 위한 거죠. 폼의 이름도 바꿔볼게요. 폼도 뭐 엉뚱한 거 쓰지 말고 아무거나 정해주세요. 아무거나 이름 지어주세요. 이 폼의 이름. 응? 링? R-I-N-G? R-I-M. 림 이렇게? 좋습니다. 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폼이에요, 얘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 문서에서 최대한 복붙을 하세요. 오타 방지를 위해서. 림이라는 폼 안에 있는 타이틀 네임의 값이 아무것도 없다면 제목을 입력해 주시라고 되겠죠.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림이라는 폼에 듀티 네임이 없다면 작성자 이름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림 써야 되겠죠. 림이라는 폼에 엔 콘텐츠가 비어 있으면 공지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가 다 해당이 안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다면 도큐멘트 이 림이라는 폼을 서브밋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끝. 뭐 할 것도 없네. 이게 끝이에요. 여기만 쓰죠. 알보드로. 취소. 알보드.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내가 뭐 제목 담당자 안 쓰면 담당자 쓰라고 나오고, 담당자 쓰고 이것도 안 쓰면 입력하라고 나오고. 다 입력이 되면 좋은데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를 누르면 이 알보드를 다시 실행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 날아가겠죠. 그래서 초기화가 되는 리셋의 효과가 있어요. 자, 넣고 제목을 입력. 한글도 쓰고 정지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등록 누르면 이제 여기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알보드는 끝났어. 자, 알보드 DB를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새 파일을 누르고 알보드 db.asp 이렇게 만들겠죠. 얘도 큐보드 DB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자, 우리는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잘하면 됩니다. 굳이 일일이 쓸 필요 없어요. 이미 한번 쓴 거는 잘 보관해놨다가 갖다 쓰면 돼요. 예. 자, 얘는 당연히 필요한 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요 3가지 넘겨받는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복사해 와서 자, 타이틀 네임도 가져오고 듀티 네임도 복붙하고 엔 콘텐츠도 복붙하고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얘는 이렇게 끝을 즐겨줘. 왠지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엔 콘텐츠 이거 레프트 하지 맙시다. 그냥 다 들어가게 합시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나오게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엔코드 str이라는 작은 따옴표 에러를 방지하는 거를 해주고 그렇게 한 거를 각각의 변수에 넣었어요. 각각에 넣은 변수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SHR N보드잖아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쓰기 전에 연습해 보면 제일 좋습니다. 쿼리문을 여기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insert into 자, 여기다가 또 써드릴까요? insert into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데이터
데이터 쓰지 않아도 되는 건 다 아는 거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를 입력하는 형식 어떻게 하죠?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컬럼명 이렇게 하고 싶은 만큼 그리고 VAL values 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고서 여기다가 변수명 1, 변수명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맞춰서 두면 이게 입력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IDX는 자동 증가를 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설정 안 돼. 안 돼 있나? 그럼 넣어봅시다. 네. 타이틀 TITL 일단 얘네들을 다 넣어야 되네. 어떻게 보면 IDX도 넣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살짝 복잡해지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VAL, UES 이렇게 하고 각각의 값을 넣어야 되겠죠? 타이틀 1, 2, 3, 4를 테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2 제목 써보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 작성자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조회수는 0이잖아요. 일단 처음은 그러니까 0을 상수로 넣어요. 그 다음에 wdate는 날짜 뭐였지? getDate getDate라는 거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실행을 땅 에러가 났네. IDX가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지정 안 돼. 그러네요. IDX 까다로워.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IDX를 제가 그냥 1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삽입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이 쿼리문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형식을 오타도 없고 여기에 가서 그대로 복사 붙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 이 쿼리 변수는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만듭시다. 정해진 게 아니니까 SQL F. 이렇게요.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 뜻이 있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아하. 그럼 APP로 APLE. 이렇게 네.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크게 푸시.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변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 제목은 큰 따옴표 %,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제목 타이틀 네임 들어가고 여기다 이건 지워도 되겠네요.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M 콘텐츠 문제는 얘예요. IDX 넣을 때마다 계속 최고의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가장 마지막 가장 최대 값에 가장 큰 IDX에 플러스 1을 더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 증가를 못 해버려가지고 수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변수 하나 일단 이렇게 만들게요. 어떻게 하냐면 select IDX를 셀렉트 하는 거예요. from 시네림 보드에서 시네림 엠보드에서 IDX를 가져오는데 뭘 가져올 거냐면은 max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네림 보드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IDX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제가 한번 요걸 입력된 거에서 입력된 계속 것 중에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가장 큰 거에서 2를 증가하니까 아까 우리 하나 넣었으니까 이제 네.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죠? rs 점 오픈 SQL 이렇게 쓰던가요? 나 까먹었어. rs 점 오픈 뭐야 지금 컨닝 하려고 했는데 없네. 컨닝 할 만한 게 리스트 어디 갔어요? 리스트 여기 있다. rs.open.dbcon 요거 갖다 쓰려고 컨닝 하려고 했는데 없어. 순간 당황했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이거는 안 쓸게요. 그런 다음에 if not rs.pof 5화였나? rs.eof 이렇게 쓰는 거죠. then and if rs.close 이렇게 쓰면 어쨌든 맥스 값이 있으면 여기가 실행이 될 거잖아요. 뭔가 있으면 요 쿼리 명령문을 가지고 실행해 주세요. 실행한 거에 무언가의 값이 있으면 요 부분을 실행하는 건데 우리가 rs로 오픈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rs 0이 지금 이 값일 거잖아요. 최대 값에다 더하기 2를 한 거일 거잖아요. 걔가 지금 여기 우리가 idx 넣으려고 하니까 변수를 뭐라고 만들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요. 변수 이름은 p 좋습니다. p라고 할게요. p라는 변수에 0번째 있는 값을 넣어줘라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의 값이 없으면 idx가 없는 거니까 결국 오류가 날 거잖아요. 잠깐 그 전에 얘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p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p가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얘가 나와버리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요 사이에다 이렇게 넣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렇지 않은 상황. 뭐라도 있으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실행하라. 이 부분에서 뭔가 그럼 지금 값이 없는 거잖아. 없을 때는 response.write 스크립트 하나 넣고 스크립트 닫고 알럿해서 뭐라고 쓸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값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history.100을 빼기라는 함수가 있어요. 뒤로 가라는 뜻이야. 예.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response end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근데 여기까지 여기가 실행이 안 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얘가 실행돼야 할 때는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F로 했으니까 얘도 F를 실행하라고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자, 이걸 dbcon 익스큐트 하기 전에 response write라는 걸 한번 써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end를 쓸게요. 자, 이렇게 새로 고침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잘 넘어왔다면 얘만 나오네? 근데 값이 얘만 나왔는데 얘가 지금 안 나왔다는 거는 이 안에 지금 진입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 나 이것도 잘못 썼나 보다. 제가 뭐 잘못 썼나요? 이거 그럼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또는인데?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가 나오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111 히스토리 빼긴 하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네.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진입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보다. 뭐 잘못했을까요, 제가? 아, 참. 뭘 잘못했을까요? 내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서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단순한 문제예요. response.write 하라고 했잖아요. 얘를 보여주라고 써달라고 한 거잖아. 근데 얘가 이 위에 있나요? 없어. 지금 우린 이 F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F를 보여줘야지. 여기서 그래서 F로 바꿨잖아요. 이런.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쿼리문이 나오죠. 자, 2로 바뀌었고 제목, 이름, 내용 쭈르르륵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회수, 날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요건 닫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한 다음에 이제 얘도 이렇게 여기다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 등록 완료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오보드 리스트로 가야 되겠네요. 알보드 리스트로 가라. 그러면 땅. 어이구야. 에러가 났네요. 37번에. 알보드 DB에 37번 줄에 에러가 났습니다. 지금 얘가 에러가 났다고 했잖아요. 얘가 에러가 났다는 건 이 문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봐야 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될 줄 알았죠. 이게 될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안 된 거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얘를 SS 우리 오라클 SQL 디벨로퍼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뭔지 알 것 같긴 해.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이 부분이 잘못됐대. 요거 본체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이 작은 따옴표 하나 써 있잖아요. 256 같아요. 그게 얘를 지워볼게요. 작은 따옴표를. 또 어딘가에 있나봐. 대리님 찾아주세요. 네? 어딘가에 뭐가 있나봐. 공지 내용을 입력합니다 하고는 그게 따로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인서 투문에 있는 열이 입력이 된 거야, 지금. 이게 IDX가. 인데. 이가 이미, 인데? 자, 이렇게 좀 볼게요.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숫자로 바꿔볼까요? 개수가 다르대. 열의 개수가 지정한 것보다 적대요. IDX, 제목, 듀티네임, 컨텐츠, 내용을 빼야 되는 그러게요. 이게 하나 빠져야 되네. 얘가 왜 들어왔지? 그거는 아까 내용을 입력하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맞는 거죠. 맞나요? IDX, 네임, 듀티네임, 네. 콘텐츠 맞아. 들어갔어.
오호라. 근데 내가 우리 뭐 잘못했지? IDX, 타이틀 네임, 듀티 네임, 콘텐츠, CNT 갔는데 지금 이쪽 부분이 좀 문제가 있네요. 오호. 오호,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얘를 그냥 또 의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과했는데 잘 넘어오는지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까지 한번 한 단계 건너뛰었더니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넘어오는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좀 문제인 것 같아. 입력합니다. 얘가 이게 엔코드 str이 안 먹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엔코드 str이라는 함수가 사실 쿠키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쿠키에다가 넣어놓으려고 했었거든. 여기 얘 있잖아요. 여기다. 이게 빠졌어. 있어야 돼요? 네, 이 리플레이스 어제 얘기했잖아요.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는 그 대상, 그리고 뭘 바꿀 건지, 어떻게 바꿀 건지.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빠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두 개로 해라. 그래서 바꿨던 거야. 그래서 그때 여기서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됐으니까 저장하고, DB에서 이거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이거 두 개로 바뀌었죠, 여기가. 네. 여기도 두 개로 바뀌었어요. 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석 처리하고, 여기도 하고, 얘는 주석을 풀고, 엔드 이쁜 주석 해야 되겠죠? 자, 될까요? 오케이. 등록 완료. 그래서 이제 리스트로 넘어갔어요. 여기서의 문제는 그 문제야. 이 작은 따옴표가 들어왔을 때 처리해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에러 생기는 게 있고, 대부분 36번에 에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 문장이. 그러면 리스폰스 라이트를 열고, 얘는 이제 얘가 또 오류가 나니까 얘도 잠깐 막아주고, 이건 이제 풀어주면 이제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멈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쿼리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실제 여기다 넣고서 해보는 거죠.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 밑에 좀 한글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개수가 부족하다, 뭐 그걸 보고 에러 낸 걸 고쳐주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린 다음에 실행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알보드 DB까지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예. 한 번만 더 해보면 확실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거니까. 리스트까지 가볼까요? 좋아요. 자, 알보드 리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구 전화지? 알보드 리스트.asp. 얘도 큐보드 MG한테하고 똑같죠? 이건 완성하셨죠? 키보드 MG한테는? 예, 얘랑 똑같아요. 뭐. 복사. 알보드 리스트 가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아시죠? 자, 지금은 일단은 얘는 빼놓을게요. 이거는 뭐 상태 바꾸는 거니까 아직은 필요 없고 얘 필요합니다. 대신에 요게 지금 큐보드 MJNT로 되어 있는 거를 바꿔줘야 되겠죠. 알보드 리스트로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요것도 필요가 없는데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일단 나중에 필요할 때 넣읍시다. 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공지사항 A 이렇게 놓고 숑숑숑 여기가 리스트가 또 큐보드 MGMT죠? 알보드 리스트로 바꾸고 여기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제목만 나오게 합시다. 네. 제목과 작성자와 날짜, 그다음에 조회수 요거만 나오게 하죠. 이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 만들고 나머지 두 줄은 없앱시다. 그다음에 얘도 일단 없앱시다. 내용은 보는 걸 안 했어요.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면 보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이거 셀렉트 했었죠, 아까. 자, 시네링 보드 요거 셀렉트 했잖아요. 그죠? 네. 이거 딱 하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거 색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그대로 복사.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여기 풀어. 여기 넣어주면 돼. 네. 뒤에 외어가 이제 찾아볼 거니까. 그러네요. 그럼 타이틀, 제목하고 이렇게 작성자 정도? 이것도 할까요? 네. 내용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그냥 놔둘까요? 아니요, 내용 뺄까요? 뺄까요? 네. 과감하게 뺍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얘도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듀티 네임과 이 검색어를 넣으면 듀티 네임과 타이틀만 거기서 찾아보는 걸로. 그 다음에 정렬은 이 IDX를 역순으로 정렬하겠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그래서 뭔가 레코드가 있다면 이렇게 페이징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 하고 여기에 이제 컬럼들을 집어넣죠. 컬럼 복사해 그냥. 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 복사 붙여넣기가 다야. IDX 가지고 오고 사이트 뷰티님 CNT 업데이트.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뭘로 오픈했죠? RS로 오픈했죠? 그래서 얘는 RS 0 복사 복붙이. 그래서 얘는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지금 뭐 큐타입이나 스테이터스는 뭐 아직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지우고, 얘도 지금 콘텐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처음에는 NO-J 이거는 이제 번호니까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제목, 그 다음에 듀티네임 담당자, 그 다음에 조회수, 날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없네. 근데 이 INC의 페이징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보였을 것 같아, 이거. 혜림 씨가 한 거에 이거 페이징 안 보였을 것 같아. 볼까요? 여기서 큐보드 MGNT 보면, 보이네? 왜 보이지? INC가, 요거 밑에 있는 INC구나. 그래서 보였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슬래시를 해버리면 가장 상단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이 슬래시를 안 하면 현재 있는 이 파일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얘랑 같은 레벨에 있잖아요. 지금 이 INC라는 폴더가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보드, 알보드, 리스트. 당황스럽네?
그래요? 하나밖에 안 나오지 왜? 아, 맞아. 세 개.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1, 2, 3? 왜 그럴까요?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면 일단 얘를 한번 리스폰스 라이터를 풀어서 쿼리문을 한번 봅시다. 쿼리문을 풀어서 얘를 실행해 보면 여기 쿼리문이 있죠. 셀렉트 얘 from 보드 오토바이 뭐 문제 없네요. 문제 없는데 그래서 얘는 세 개가 나와. 그런데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와. 일단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냐면 클로즈가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RS 오픈을 했기 때문에 RS 클로즈를 해야 돼요. 근데 얘 때문에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지금 반복이 안 되고 있어. 얘는 이걸 넣어볼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 저도 여기서 봤어요. 열어서 상관없어요. 보는 건 상관없어요. 음, 이쪽 반복을 처리하는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음. 짧다 그게 이거요? 저거 문제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뒤 주석이기 때문에 뒤에 이거면 되거든. 얘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얘를 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네. 일단은 뭐가 코드에 문제가 있나 봐. 찾아봅시다. 이 부분이랑 여기까지 RS 레코드 카운트 페이징 사이즈 버튼 플러스 1 저 페이지 플러스 1이 가로 안에 들어가요. 이거 쟤는 가로 아 있어. 그럴 수 있겠네요. 얘가 제대로 된 애잖아. 밑에 거가 제대로 돼. 예, 위에 거 가로는 이렇게 아니야 이건 괜찮아. 괜찮아. 얘 때문에 그런 거야. 됐다. 됐어요. 여기 맞는데 1, 2, 3. 그건 잘못됐지. 하지만 문제는 이거였던 게 맞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th 슬래시 th td 이렇게 맞는데 쑥 들어갔던 거지. 아,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로스판 이 때문에. 얘가 두 칸 위아래를 하나로 합치는 걸로 해서 밑에 우리가 한 줄 아까 지웠잖아요. tr 콘텐츠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예, 됐네요. 같이 검색되나? 제목 뭘 검색해야 되지? 작성자를 검색해 봅시다. 검색되네요. 근데 좀 문제가 날짜 조회수가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션 끝인가요? 이렇게 하면? 그쵸? 리스트에서 근데 여기 또 있네. 리스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해서 제목과 작성일, 공지 내용을 보여주도록 하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세 보기는 알보드랑 좀 화면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세 보기는 얘랑 좀 비슷한 화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써봅시다. 상세 보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알보드 좋아요. 알보드 뷰.asp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보드를 전체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알보드와 알보드 뷰의 차이는 뭐냐면 알보드는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서 보여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입력만 받아서 알보드 DB로 넘겨주기만 했으면 됐기 때문에 이 위에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 하지만 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알보드 DB나 알보드 리스트처럼 얘가 필요한 거죠. 고트 페이지는 필요 없겠죠? 적어도 얘까지는 필요한 거죠. 그러겠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필요해.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닫기도 복사해 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알보드 뷰로 갔을 때는 이 지금 보면 키가 되는 이거 1, 2, 3이 있잖아요. 얘를 꼬리로 물고 와야 어느 거를 보여줄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알보드 리스트에서 제목을 누르면 이동하라고 했잖아요. 미션에서. 그래서 리스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보기로 이동해서 이걸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목이 얘가 제목이잖아요. 그죠? 얘를 클릭할 건데 얘는 클릭을 하려면 ahref라는 태그를 쓰는 거예요. 이거 그 HTML 하실 때 많이 봤죠? 이렇게 해서 닫히는 거 슬래시 해주고 어디로 이동할 거야? 알보드 뷰.asp로 이동할 거다. 대신에 물음표하고 idx가 변수 선언을 하는 게 됐어. 이렇게. 그러면 해당하는 idx가 꼬리로 물고 가겠죠. 자, 이거 HTML에도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보드 뷰 리스트에서 자, 제목을 클릭하면 얘를 클릭했더니 2가 넘어갔어요. 이걸 클릭했더니 3이 넘어갔어요. 일단 꼬리로 넘어갔죠. 넘어갈 때마다 다른 게 넘어가잖아. 그죠? 얘는 1이 갔어. 그런 걸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누를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idx 값을 넘기고 싶어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변수로. 문제는 이제 받아야죠. 얘가 넘어왔으니까. 뷰에서 보면 지금 idx가 꼬리 붙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퀘스트를 해야 되겠죠. 리퀘스트 컴다운표 idx. 이 리퀘스트 된 거를 어떤 변수에 넣어야 되겠죠. 똑같이 그냥 ids라는 변수에 넣읍시다. 그런 다음에 얘를 조회해서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select 이거 from where idx는 뭐 1이다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행해서 보면 idx가 1인 거 하나만 나오는 거죠. 얘가 3이면 3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가 우리는 이미 idx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컬럼에 있는 idx를 불러올 필요는 없어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쿼리문을 변수에 선언할 거예요. 변수 뭐라고 만들까요? 제네임씨? 케빈 맘대로? 네, 항상 쓰던 거.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인데 얘가 이제 어떨 땐 3이고 어떨 땐 1이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새로운 idx가 생성될 거기 때문에 이 ASP 영역 꺽쇠 열기 퍼센트 꺽쇠 닫기 이 사이에는 ASP 영역에서의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하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엔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변수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한 rs 오픈하고 그리고 조건 가지고 와요. 가져왔으니까 end if 그리고 rs.close라고 닫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는 쿼리 문장을 SQL이라는 변수에 넣었고 이 SQL이라는 변수를 rs 오픈이라는 걸 통해서 열은 거예요. 열은 다음에 어떠한 하나 이상의 레코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실행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else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 idx가 지금 안 들어왔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idx가 안 들어왔거나,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이렇게 실행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안 들어왔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는 상세 보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럴 때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화면에. 뒤로 가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response.write 큰 따옴표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 뭐라고 할까요? 알럿 하나 동호차 잘못된 접근입니다. idx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접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히스토리 백을 합시다. 히스토리 백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바로 이 페이지까지 가라. 그리고 response end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히스토리 그래? 네, 이렇게 하면 지금 idx가 넘어와줘야 되는데 안 넘어온 거예요. 없나? 뭐가 돼요? 히스토리 없다. 아니, 그러니까 히스토리 전에 알보드 q.asp가 안 되네요. 얘가 가기 전에 알보드 q.asp. 아, 제가 지금 이거를 실수로 inc 안에다 넣어놔 버렸네. 잘 안 빠지던데. 뭐
가네요. 아니 쌍둥이가 아, 근데 안 돼요. 아, 근데 차장님 안 돼요. 안 되는, 돼요? 예, 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돼. 근데 옮겨가지고. 2세 판정이 근데 지워지는 옮겨주지도 않아. 우와. 옮겨주지 옮겨주지 혹시 모르니까 복사 하나 해놓고, 여기를 딜리트. 지워질까요? 거안 지워지던데. 지워져. 해보겠습니다. 알보드 뷰.asp 만들고 붙여놓고 저장. 됐어. 잘못된 조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뒤로 가기로 해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됐다면은 이제 얘네들 이 지금 컬럼을 변수로 만들어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뷰티 네임.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빼먹은 거 콘텐츠도 넣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N 콘텐츠였나요? 무슨 콘텐츠였죠? 네, N 콘텐츠. CON 그래서 앞에다 넣고 0 이렇게 넣고 1 누군가 근데 이 동영상 보면은 자꾸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설명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말만 들릴 것 같아. 3 4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듣지는 못할 것 같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불특정한 사람한테는 절대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 것 같아. 우리끼리만 아는 영상이 될 것 같아. 그 이용철 소장님 차에서 만약에 들으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이야. 자 여기다가 밸류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변수로 넣습니다. 이렇게 네임 아직 말을 못하겠네. 뷰티 네임 그리고 엔 콘텐츠 넣으면 근데 이제 날짜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날짜도 하나 만들어서 조회수도 넣어야 되네. 날짜 날짜 이렇게 합시다. 날짜하고 조회수는 앞에다가 놔봅시다. 이거 필요 없겠죠? 지시 대명사만 쓰고 있어. W date를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넣어줄 수도 있어. 이쪽에다가 조회수. 볼까요? 그러면 날짜, 조회수, 제목과 작성자 내용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번에 대한 게 나오고 그때는 3번에 대한 게 나오고 등록은 아니겠죠. 여기서 버튼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뒤로 가기. 목록 보기가 있겠죠. 네, 목록 보기 또는 상세 보기에서 뭐 수정이 있을 수 있겠죠. 내용을 내가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수정이 있을 수 있고 삭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우고 싶어. 이런 세 가지 버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얘는 좀 삭제는 덴저라고 합시다.
석세스. 그러면 버튼이 이렇게 나오겠죠. 목록 보기는 어차피 리스트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함수인데 location 점 replace라는 함수 쓸게요. 그리고 이 함수 사이에 매개 변수로 rboard list .asp 이렇게 가면 목록 보기로 가겠죠. 자, 이제 요거 좀 고난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이도 한번 해볼게요. 이미 해버리긴 했는데 수정. 수영 등록하는 화면으로 가면 된다. 맞아요. 근데 얘가 동력 화면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긴 했는데. 사실은, 일단 삭제 먼저 할게요. 자, 삭제할 건데, 삭제도, 함수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누르자마자 삭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의미 있게 SHRD 이렇게 할까요? 가로 열고 닫고 그런 다음에 세미콜론. 알겠습니다. 그냥 나는 이게 이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델로 할게요. 델.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삭제해야 될 키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IDX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는 IDX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이제 삭제를 했을 때 너 정말 삭제할 거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을 누르면 실제 삭제를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삭제를 안 하고. 그래서 함수 range function 풀어서는 fntr 그다음에 딜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졌죠? 키는 필요 없고. 근데 지금 이 대를 부를 때마다 이 해당하는 키값을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몇 번의 IDX를 지워야 될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넣어준 거거든요. 이게 이 함수를 부를 때 이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매개 변수는 이쪽에 이렇게 넣어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2개야. 그럼 이렇게 2개 써주고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주면 돼요. 2개면. 지금은 IDX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뭔지 기억이 안 나. 컨펌 찾아보겠습니다. 이 컨펌은 기억이 안 나네요.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씁니다. 만약에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rboard 길이라는 데로 이동하게 할게요. 그리고 갈 때
뒤에 IDX를 가지고 넘어가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알보드 딜.asp로 가는데 뒤에 꼬리 붙여서 IDX를 넘어가요. 그때 이 변수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는 이 플러스가 AND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 DB 이런 데서 보면은 뒤에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AND를 붙였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연속해서 붙여가지고 하려면 이제 앰퍼센트를 ASP에서 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플러스를 써요.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세로 고침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정말로 삭제할 겁니까? 물어보고 큐를 누르면 그냥 닫히고 삭제를 누르면 확인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알보드 딜.asp에 뒤에 idx하고 이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3이라는 값은 어떻게 넘어간 거냐? 얘 삭제를 누를 때 지금 얘가 3이었잖아요. 이 idx가 얘가 3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묻혀서 간 거예요. 얘 여기에 지금 3이 들어가 있겠죠? 이 3이 여기로 갔다가 얘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삭제를 눌렀을 때 확인을 누르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삭제하는 화면 하나 만들게요. 다시 알보드 del.asp. 그러면 얘는 알보드 del은 알보드 db랑 똑같아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서 얘는 이제 가져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idx 하나밖에 없어. 맞죠? 그리고 idx는 엔코드 str 붙일 필요 없죠? 그냥 정수니까. 누가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오고 혹시 모르니까 당연한 거지만 또 에러 나면 또 봐야 되려면 뭐 리스폰스 라이트 써야 되니까 이거 일단 살려놓고 이제 여기서 이걸 쓸게요. 레코드를 삭제하는 형식은 어떻게 쓰냐면 delete라는 걸 써요. delete from 그리고 테이블명을 쓰고요. where 하고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SQL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delete key from 테이블 뭐였죠? 엠보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다 날라갑니다. 반드시 where라는 조건을 쓰고 idx가 뭔지에 대한 변수를 집어넣게끔 해주는 거예요. idx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dbcon execute를 하게 만드는 거죠. 얘를 근데 F를 바뀌었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얘는 RS 클로즈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 리스트로 가야 되겠죠. location replace 알보드 list.asp로 가라. 이렇게 해주면 삭제는 끝. 새로 고침 삭제되었습니다 나오고 확인 누르면 리스트로 가고 사라졌죠. 제목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삭제는 끝났어. 목록 보기도 끝났어. 이제 수정 부분이 있어요. 수정은 아까 그 수정도 하나 만듭시다. 자, 수정은 알보드하고 똑같을 거잖아요, 양식이. 그죠? 입력하는 폼이니까. 사실 이 알보드 뷰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수정은 udt라고 만들어 볼까요? 알보드 udt.asp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수정하면. 사실 알보드 수정은 얘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뷰 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알보드 뷰에서
뷰? 얘는 누구지? 아, 얘는 걔구나. 알보드 뷰에서 이제 우리 수정을 할 거잖아요. 수정을 하려면은 알보드 UDT로 넘어갈 거잖아요. 뭐 정말 수정하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죠. 그러면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를 하고 알보드 뷰로 넘어가. 하지만 뒤에 꼬리 붙여서 IDX도 넘어가 줘야 되겠죠? 아니죠. 맞습니다. 뭐 졸고 있나 체크해 본 거예요. 자, UD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수정을 누르면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함수로 인해서 알보드 UDT로 넘어갔죠. IDX가 2이기 때문에 이 UDT에서 IDX를 받았을 텐데 안 나오네? 제목이 왜 안 나올까요? 자, 알보드 UDT 아하 없네요. 그죠? 엉뚱한 걸 가져왔네. 나 뭔가 실수한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됐지? 이게 없네요. 중간에 뭔가 날라간 것 같아. 그러면 알보드 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콘텐츠도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중간쯤에 T S N 콘텐츠였나? 네. 듀티 네임 밑에다가 넣어주고 RS 0 한 번 더 하니까 좀 좋다. 하고 0 이렇게 1 2 3 4 수정 근데 이런 건 수정 그죠 뭐. 자 여기 밸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가져왔던 값들을 뷰에서도 아까 넣어주고 그 인풋이라는 것은 인풋에서는 이 변수를 이 value라는 부분에 변수 집어넣어요. 하지만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와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요? 자, 이 제목 UDT를 열어볼게요. 제목에 value라는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비어 있죠. 안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value라는 부분에다가 안녕이라고 제가 쓰면 왜 그래 나와줘야지. 아이 창피하게. 뭐야? 이게 제 업로드가 안 됐나봐요. 자, 이렇게 안녕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강제적으로 제가 안녕이라고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하는 IDX에 해당하는 이름 작성자명 내용을 지금 불러왔잖아요. 얘를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나오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오게 할 때는 꺽쇠 여기 퍼센트 이걸 쓰는 거예요. 넣고 타이틀 네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변수에 집어넣은 내용의 i가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얘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두 번째 입력했던 글인 거죠. 이게 여기 불러서 와준 그렇죠. 이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서 005 처음에 우리가 알보드를 만들었죠.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등록이고 얘는 수정이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수정이에요. 얘는 수정을 위한 화면이고 얘는 등록을 위한 화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걸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values라는 부분은 비어 있었어요. 네. 안 봐도 되나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은 기존의 거를 가져가. 일단 기존의 걸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밖에 없었고 연결해서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변수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해당 칸에 기존에 들어있던 애들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예. 얘네들을 수정해야 되니까. 그리고서 내가 이제 여기서 등록이 아니라 이제는 뭐 수정이라는 버튼이 생기겠죠? 응? 그리고 수정은 인서트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걸 넣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그대로 이게 필요하긴 해요. 빈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수정 화면이었지만 뭐 수정한다고 해서 이 제목을 지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울 수도 있지만 지운 상태에서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제목 입력하라고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 화면에서도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대로 유효해요. 필요해요. 다만 가야 될 곳이 목적지가 알보드 DB가 아니라 알보드 UDT DB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보드 DB는 데이터베이스를 insert into 하는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걸 업데이트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UDT로 갈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렇게만 가버리면 제목과 담당자 내용만 가버리면 누구를 업데이트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1번 IDX가 1번인을 업데이트 해야 할지 2번인을 업데이트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밑에다가 살짝 숨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인풋 똑같이 이 인풋을 쓸 거예요. 그리고 타입을 똑같이 한번 텍스트라고 하고 인풋에서 가장 중요한 애는 타입과 네임과 밸류예요. 자, 네임은 IDX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 IDX 값을 담아서 갈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값을 넣어서 보내려고 해요. 근데 얘는 굳이 밖에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타입을 히든이라는 걸로 바꿔줘요. 그러면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넘어는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 좀 수정, 작성자도 수정, 내용도 수정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수정을 누르면 지금 알보드 UDT DB로 넘어간 거죠. 예. 다만 얘는 꼬리 붙여서 가지 않아. 대방식으로 가지 않고 포스트로 가는 거예요. 숨겨가지고 포스트 방식으로.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알보드 UDT db.asp 이렇게 만들고 얘도 기본 골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 한번 복사해가지고 대리라든지 알보드 DB라든지 뭐 거기서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놔요. 왜 이 형식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만 다를 뿐이지. 근데 얘는 이제 뭐가 넘어오냐면 알보드 DB와 알보드 UDT DB가 좀 유사한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얘들은 이걸 다 가져오잖아요. 얘도 똑같이 가져와야 돼. 알보드 UDT DB. 알보드 DB는 이거 3개의 값만 가져왔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얘는 요거 3개만 가져왔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IDX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알보드 UDT DB는 추가로 요 IDX까지 하나 더 가져오는 거예요. 요 4개의 값 알보드 UDT에서 지금 요거 IDX, name, duty name, and content 4개 보냈죠.
여기서 4개를 받았어. 자, 이제 업데이트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를 업데이트 하는 형식. 이건 어떻게 쓰냐? 업데이트를 씁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명을 써요. 그리고 set 컬럼 바꾸기 업데이트할 컬럼명을 써요. 근데 컬럼명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게. 그럼 컬럼명 1 하고 변수명 1을 써요. 그럼 콤마로 컬럼명 2 변수명 해당하는 변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where라고 쓰고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컬럼명을 쓰고 변수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쓰냐? 자, SQL은 업데이트 테이블이 시너리 멤버드 그리고 set 타이틀 바꿀 거죠, 그죠? 타이틀 네임 얘에 대한 변수 지금 우리가 변수와 컬럼의 이름이 동일하죠. 예, 그 다음에 콤마로 구분합니다. 2개 더 있어요. 뷰티네임도 가져온 거 집어넣고 엔컨텐츠도 가져온 거 집어넣고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죠.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IDX가 2면 2, 3이면 3 해당하는 IDX에 있는 컬럼에 이런 컬럼들을 바꿔줘라. 그리고 얘를 뭐 똑같아요. 실행해주라는 거. dbcon.execute를 해줘라. 그런 다음에 뭐 수정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죠. 그리고 수정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리스트로 갈까요? 뷰로 갈까요?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리스트? 좋아요. 그럼 그대로 가시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수정 화면이죠. 아이고 제목을 수정합니다. 작성자를 수정하고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수정합니다. 하고 수정 딱 누르면 수정되었습니다 나오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제목이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내용도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목록 보기 제목을 가지고 이건 이게 뭐야? 왜 이게 나왔지? 이건 뷰잖아요, 그죠? 뷰를 등록이라고 하지 말고 타이틀을 등록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수정을 하려면 이렇게 수정을 누르고 또 수정, 또 수정, 테스트. 이렇게 누르면 수정되었습니다. 넘어가는 거죠. 이게 게시판에 다예요. 이것만 자유롭게 할 줄 알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양희 차장님은 회원가입이든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뭐 그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뭘 입력받느냐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차이지 해당할 건 이 5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사실 게시판이에요. 끝. 이제 혜림씨도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고 다 만들어 보시면서 설명은 들었지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